요즘 한국과 일본의 음식 문화를 보면 복잡한 근대사를 겪으며 본래 어느 쪽의 입맛이었는지 알 수 없게 돼버린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무언가 비슷한 듯 보이지만 다른 지점을 살필 수 있습니다. 현재 일본에서도 멸치를 우리처럼 육수용 볶음용으로 소비하고 있습니다만 정확히 말해 육수용이 아니라 다시를 만드는 재료로 사용한다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달리 다시용 재료에 멸치만 사용하는 것도 아니며 반드시 멸치를 넣을 필요도 없습니다. 또 볶음용 멸치를 먹기는 합니다만 우리처럼 일상적으로 먹지는 않습니다. 물론 일본에서도 다시를 만들기 위해 멸치를 많이 사용합니다. 흔히 우리는 일본의 다시를 우리의 육수와 동일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문화적으로 상이합니다. 다시와 육수 문화의 차이를 분명히 알아야 19세기 말부터 20세기에 걸쳐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 일어난 일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문화를 알아야 한국이 그것을 어떻게 변형해 수용했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시는 주요한 일본 요리에 모두 들어가 맛의 기본이 된다는 점에서 일본 음식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는 여러 가지 식재료를 삶아 맛을 추출한 액체를 말합니다. 일본 요리에서는 이 다시를 된장국처럼 각종 국에 넣어 먹기도 하고 간장 등과 함께 우동이나 메밀국수 국물에 쓰거나 야채 등 조림 요리에 간을 맞추는 데 사용하기도 합니다. 다시를 흔히 우리말로 육수로 번역하는데 육수가 문자 그대로 고기를 삶아낸 물을 지칭한다는 점에서 양국의 미묘한 문화적 차이를 전달하지 못하는 번역어입니다. 간단히 말해 동일하게 메밀면을 사용하더라도 다시와 간장 베이스에 찍어 넣어 먹는 소바와 소고기 육수를 베이스로 한 국물을 면과 함께 마시듯 먹는 평양냉면은 한일 음식 문화의 차이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다시가 국물이 아니라 음식의 맛을 만들기 위한 기본 조미료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한일 양국의 미묘한 인식 차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오뎅과 오뎅탕입니다. 먼저 일본에서 오뎅은 어묵이 아니라 요리의 명칭이었습니다. 오뎅은 사츠마하게, 한펜, 치구와 츠미레와 같은 다양한 종류의 어묵과 곤약, 무, 감자, 유부, 소힘줄, 삶은 계란, 두부튀김 등의 재료를 넣어 만든 요리입니다. 오뎅과 어묵은 동의어가 아닙니다. 두 번째, 오뎅에서 다시는 맛을 낸 소스이지 국물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일본 오뎅에 들어가는 무는 육수의 재료가 아니라 메인 요리 재료입니다. 한국에서는 양파, 파, 고추 등과 함께 무를 육수 재료로 넣어 국물을 만듭니다. 그래서 국물에 넣어 끓인 무는 본래의 맛이 빠져 효용을 다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물을 내는 데 사용한 무나 파는 꺼내 버리곤 합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오뎅의 무는 다시의 맛을 배이게 해서 먹는 메인 요리 재료입니다. 그래서 오뎅을 먹을 때 귀한 손님에게 무를 먼저 덜어주곤 합니다. 다른 재료에 비해 무의 비교적 다시의 맛이 빨리 배이기 때문입니다. 즉 오뎅에서 다시는 요리의 목적, 즉 먹기 위한 국물이 아니라 재료의 맛을 배가하는 조미료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추운 겨울 몸을 녹이며 호호 불어먹는 오뎅 국물의 낭만은 우리에게만 국한된 문화일 수 있습니다. 다시는 국물이 아니라 맛을 만들어내는 조미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장조림의 목적이 조미한 고기이기에 국물을 잘 먹지 않듯이 일본인 역시 오뎅 국물을 잘 마시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본인은 오뎅을 한국인처럼 밥과 함께 먹는 탕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너무 유사하지만 또 다른 이러한 음식 문화의 감각은 어디에서 유래했을까요? 일본에서 다시 재료나 가공 방식은 지역별로 매우 다양합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것만 보더라도 그 다양성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다시를 만들 때 사용하는 대표적인 4가지 재료입니다. 우선 가다랑어, 고등어, 물치, 다랑어, 황다랑어 등으로 만드는 부시입니다. 부시는 물고기의 몸통을 잘라 삶은 뒤 여러 번 훈제한 것에 곰팡이를 입혀 수분을 최대한 줄인 것입니다. 이러한 기술은 17세기경에 확립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분이 날아가 딱딱해진 부시를 전용 도구로 얇게 깎은 것을 삶아 감칠맛 성분을 추출합니다. 가정에서는 가다랑어를 원료로 가츠오 부시 국물을 많이 사용하지만 강한 맛과 독특한 풍미가 필요한 메밀국수 가게에서는 고등어 부시나 물치다랑어로 만든 소우다 부시가 선호됩니다. 또 고급 요리점에서는 참다랑어가 사용되기도 합니다.
다음은 우리에게 익숙한 가공법인 삶아서 말린 니보시가 있습니다. 니보시는 한 번에 대량으로 어획되는 작은 물고기를 삶아 말린 것입니다. 물고기를 건조하기 전에 삶는 것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부패 방지이고 다른 하나는 감칠맛 성분인 아데닐산과 이노신산의 변질을 열로 멈추는 것입니다. 앞서 부시를 만들 때 한 번 삶는 것도 동일한 목적입니다. 일본에서도 우리에게도 익숙한 마른 멸치, 즉 멸치 니보시의 생산량이 가장 많습니다. 삶아 마시는 것을 의미하는 니보시는 가공 과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를 만드는 데 있어 멸치 사용이 우리만큼 절대적이지 않으며 멸치 외에도 정어리, 셋줄멸, 정갱이, 도미 등의 다양한 종류의 물고기가 삶아 건조되어 니보시로 만들어집니다. 그 중에서 멸치는 매우 싼 니보시 재료가 됩니다. 또 다시의 목적이 감칠맛을 높이는 것에 있는 만큼 반드시 삶아 말린 것을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어리, 멸치, 문절망둥어, 날치 등의 내장을 제거한 뒤 숯불 등으로 찬찬히 구운 뒤 말린 야키보시가 있습니다. 산간부에서는 곤들백이나 피라미 등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혼슈 체북단의 아오모리현 시모키타 지방의 멸치 야키보시, 미야기현의 문절망둥어 야키보시, 나가사키현 등의 규슈 북서부의 날치 야키보시가 유명합니다. 니보시와 달리 삶지 않기에 감칠맛 성분이 빠져나가지 않아 맛이 강하고 내장을 제거해 잡미가 적습니다. 단 제조에 시간이 걸리기에 값이 훨씬 비쌉니다. 끝으로 식물성 재료인 표고버섯이나 다시마도 널리 사용됩니다. 식물성 다시는 12세기 말 중국에서 수행한 선승이 일본에 전달한 정진 요리와 함께 발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앞에서 언급한 동물성 식재료와 비슷한 맛을 살생을 하지 않는 불교 문화 속에서 만들어낸 것입니다. 특히 다시마는 가츠오부시와 함께 현대 일본 요리의 대표 재료입니다. 다시마는 한류 지역에서 서식하기에 홋카이도와 혼슈 동북지방 주변이 주요 산지가 됩니다. 일본에서 다시의 재료라고 하면 이리코를 떠올립니다만 이리코가 반드시 멸치일 필요는 없습니다. 일본에서 감칠맛을 내는 다시를 만들기 위해 만들어지는 재료 중 하나가 이리코입니다. 일본 각지에서 멸치뿐 아니라 다양한 재료가 다시를 만드는 재료로 가공되었습니다. 또 가공 방식 역시 그냥 말리거나 삶아 말리거나 구워 말리는 등 지역별로 다양합니다. 이는 한국에서 국물을 낼 때 멸치 등을 사용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앞서 일본에서 멸치가 크게 이리코와 지리면으로 구분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두 가지는 모두 멸치의 가공품이지만 다시용 재료로 사용하는가, 직접 식용하는가에 따라 나누어지는 범주입니다. 또 이리코에는 멸치뿐 아니라 다양한 재료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리코로 가공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그것이 밥과 함께 먹을 때 맛있는 맛을 낼 수 있는가, 즉 감칠맛을 얼마나 높일 수 있는가입니다. 지금까지 한국과 일본의 멸치 소비 문화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한반도 전해역에서 어획되는 멸치는 조선 후기 이미 건조되어 전국에 유통되었습니다. 주로 동해안에서 멸치를 햇볕에 건조해 출하했습니다. 다만 비가 와 상해버리면 밭에 거름으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반해 서남해역에서는 동해안처럼 멸치로 국을 만들기도 하고 건조해 반찬으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또 젓갈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멸치는 한국인에게 매우 친숙한 물고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 한국에서 멸치를 부르는 어휘를 자세히 살펴보면 많은 어휘가 일본에서 유래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일제 식민지 시기를 거치며 문화 변동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멸치를 굉장히 세분화해 유통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이처럼 멸치를 세분화하는 것은 한국인이 멸치를 육수용뿐만 아니라 볶아서 직접 식용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한국인은 멸치 어체의 맛을 직접 느끼며 먹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멸치를 육수용, 볶음용 등으로 사용됩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그 사용 맥락이 많이 다릅니다. 일본에서 다시는 한국의 육수와 달리 국물이 아닙니다. 재료에 맛을 배기게 하기 위해 만드는 조미료에 가깝습니다. 장조림에 들어가는 간장 같은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따라서 다시를 만들 때는 멸치 외에 다양한 재료가 들어갑니다. 멸치는 다양한 재료 중에 하나이고 그 중에서 값이 싼 재료입니다. 그래서 흔히 일본인 중에는 멸치를 직접 본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온 일본인 중에 찌개에 멸치가 들어있는 것을 보고 놀라는 이도 있다고 합니다. 다시를 만들 때 쓰고 버려야 하는 멸치가 그대로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멸치만 사용하는 것도 아닙니다. 멸치만 사용해 다시를 만든다고 하면 너무 성의 없는 음식이 되어버립니다. 일본에서 가장 비싼 멸치는 아주 작은 멸치를 지칭하는 지리맨입니다.
지리매는 다른 멸치와 달리 다시를 만는 데 사용하는 이리꼬의 재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리맨보다 큰 멸치는 모두 값싼 다시의 재료로 사용됩니다. 이때 다시의 감칠맛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멸치의 감칠맛을 높이기 위해서는 삶아서 말리는 공정이 필요합니다. 19세기 말 일본 어민이 한반도로 넘어온 것은 바로 한국에는 멸치를 다시 재료로 만드는 문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먹기 위해 새로운 공정, 즉 삶아 말리는 공정을 멸치 가공 과정에 도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일제시대에 한반도의 멸치를 두고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살펴보겠습니다.